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무기를 다루는 웹폰 테크입니다. 요즘 뜨거운 소식들이 올라오는 국산 무기들은 아마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레드백 장갑차와 KF-X일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KF-X와 관련된 기사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독일 타우러스사가 타우러스 350 블록 2를 우리와 공동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런데 이것이 KF-X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미 KF-X에는 MBDA사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가 되기로 결정이 났죠. 그리고 독일제 공대공 미사일인 아이리스-T가 탑재된다고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타우러스 블록 2가 추가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뉴스가 나온 것인데요. 타우러스 미사일은 공대공 순항 미사일로서 무게는 1.4톤에 달합니다. 꽤 무겁죠. 현재는 대형 전투기인 F-15K에만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F-15K에 탑재되기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랬느냐? 우선 F-15K는 미국제 F-15 전투기의 파생형 모델이죠. 그만큼 미국의 전술무기 체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제 무게인 타우러스와 미제인 F-15 간의 전술 무기체계 통합이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타우러스 같은 경우에는 군용 GPS 문제가 있었는데요. 미국제 무기 플랫폼인 F-15의 전술 무기체계와 통합된 미군 군용 GPS를 독일제 무기인 타우러스에 과연 탑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었고, 미국의 방해로 인해서 미제 군용 GPS에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KF-X 사업에서도 미국은 특유의 무기에 대한 목리를 부렸는데요.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과 AIM-120 암람의 공급을 막은 것입니다. 사실 KF-X가 미티어와 아이리스-T를 선택한 것 또한 미국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F-15K에는 미국형 전술무기체계, KF-X에는 유럽형 전술무기체계라는 비상식적인 이중체계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KF-X는 계속 유럽제 무기들로 체계를 통합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거는 다들 예상하셨듯이 미국과 관련이 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미국이 목리를 부렸다고. 미국이 KF-X의 무장체계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기인 F-35를 수입하는 대가로 전투기의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서 KF-X를 개발하는 목표를 잡았었죠. 그리고 이를 F-35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 측에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미국의 목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미 의회가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KF-X에 탑재되는 4대 핵심 기술을 국산 자체 기술로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더 어려워진 거죠. 여기서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인 A사,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인 IRST, 그리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인 EOT-GP, 그리고 전자파 방해 장비인 RF 제머 등 4가지 장비를 지칭하는데요. 이것을 과연 미국 측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전투기 4대 핵심 장비들의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체 기술로 이것들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 장비들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한 몇몇 장비들은 실제 탑재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릴 테지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 핵심 장비는 모두 국내에서 개발에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미국이 공중전력에서 상대국 대비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타국 장비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탐지력, 그리고 그들이 가진 월등한 기술력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이전해 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기술 유출의 위험성도 있고 말입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제까지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해주는
대표적인 큰 선 중에 하나인데 KF-X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경우 자국산 공중무기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미국의 무기가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종종 동맹국들이 자국산 무기를 개발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를 놓았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막거나 혹은 플랫폼에 탑재되는 무기들의 수출을 불허하면서 방해 공작을 펴고는 했어요. 그렇게 동맹국들이 미국의 무기 체계에 종속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구조 자체를 그렇게 짜놓은 겁니다. 미국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KF-X 개발이 크게 난관에 봉착했지만 한국은 특유의 투지를 발휘해서 KF-X에 탑재될 무기 체계들을 자체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KF-X에 탑재될 국산 A사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데에 성공을 했다는 데에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도 다른 체계들은 모르겠지만 A사만큼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전투민족의 투지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어이 A사 레이더 시제품을 출시하는 데까지 성공해버리고 맙니다. IRST는 어떨까요? 먼저 IRST라고 하는 것은 레이더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레이더가 대상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자파를 통해서 물체를 식별하는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IRST는 대상 물체가 발산하는 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포착해 물체를 식별합니다. 레이더 전자파를 난반사시키거나 흡수시켜서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스텔스기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엔진에서 나오는 열이죠. IRST는 바로 이러한 열을 추적함을 통해서 스텔스기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국산 IRST는 100에서 150km 정도의 감지력을 가진다고 하니 얼마나 민감하고 성능이 좋은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국내에선 LIG X1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서 동사가 제작하는 미사일 등의 시커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는 우리 함정용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이미. 그리고 또한 지금 탑재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면 KF-X 전투기용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EOT-GP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국내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신궁 등의 미사일에도 이 기술이 탑재돼서 이미 운영 중에 있죠. 사우디 유전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드론 방어에 최적화된 장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비오 복합 아니겠습니까? 이 비오 복합에 적용된 표적 탐색 추적기도 EOT-GT예요. 그리고 그것 또한 국산 장비입니다.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는 거죠. 또한 RF 제모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력화가 되었습니다. LIG X1에서 개발된 RF 제모는 KF-16과 F-15K의 외부 포드에 장착되어서 전자전 장비로 이미 사용 중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 미국의 인정까지도 받았는데요. 이 RF 제모를 우리나라가 파키스탄에 수출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기술이 중국 등에 유출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회방을 놨어요. 그래서 수출이 좌절된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관련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이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거죠. 처음 미국으로부터 4대 핵심 기술 도입이 좌절되었을 당시에 KF-X를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세계 최초로 레이더 없는 전투기가 출시되는 것 아니냐라고 마음껏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4대 전투기 핵심 기술들은 미국 전투기 전투 체계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기술 이전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래될 리가 없는 기술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혈맹으로 불리는 우방국이며 상당한 금액의 F-35A를 이미 도입해 놓은 만큼 이것에 대한 기술 제공도 도의적으로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를 록히드 마틴 측에 문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국의 희망회로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은 한 번도 자국의 무기 수출에 있어서
자국이 손해보는 거래를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무기 기술에 대한 주도권과 영향력을 유지한다라는 의미에서도 4대 핵심 기술 이전은 어려운 과제이었음에 분명하죠.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동맹국에게 기술 이전보다는 자국산 무기를 매매하게 함을 통해서 군사기술 및 무기체계가 미국에 종속되도록 함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맹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종속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미국의 무기 판매 전략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한국도 이 무기 판매 전략에 묶어두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이 어느 민족입니까? 협상의 민족, 전투 민족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유럽산 무기에서 해법을 찾아요. 세계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 중 하나로 불리는 미티어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독일산 근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아이리스-T도 구입을 했죠.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독일 타우루스 시스템즈와 타우루스 미사일의 후속작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타우루스 미사일을 경량화하고 사거리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해요. 그리고 또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3년 안에 개발을 완료해서 전략화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타우루스는 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요. 그리고 두께 6m 이상의 콘크리트를 관통해서 공간 감지 장약을 활용해 지하 벙커 시설을 파괴하는 데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또한 미사일들이 전통적으로 채택하는 관성 항법 장치 이외에 지형 대조 항법 장치인 테르콤 그리고 위성 GPS를 통해서 3중 항법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재민에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성능의 미사일을 한국의 전투기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술 체계를 통합하고 성능을 향상시킨 타우러스 미사일 후속 타우러스 350K 블록 2의 공동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거리를 100km 이상 늘리고 대신 장약과 탄두 중량을 줄여서 관통력을 기존 타우러스의 9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국내 업체와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으로 보이죠. 이를 통해 적어도 3년 이내에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니까 2026년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F-X와 시기적으로 알맞게 개발 일정이 책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우루스 블록 2의 개발이 KF-X의 무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상 우리나라의 모든 무기 체계를 알려드리고자 노력하는 웨폰 테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